잘 쉬셨습니까?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3일밖에 안 되는데 한 2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참 이게 루틴이 깨진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기사들이 나는지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오늘 사이드 톱 기사인데요. 일면에 오른쪽 끝에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AI 칩 수출 규제 국가별 통제로 전환한다. 원래 이제 다음 주죠. 15일 날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제정을 했었던 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이 법안, 이게 이름이 AI 확산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더군요. 이게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반도체 수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데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얘는 잠재적으로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나라. 수출은 할 수 있는데 좀 제한이 있는 나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는 아예 안 되는 나라. 뭐 중국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뭐 중국, 러시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도 뭐 포함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전면 허용, 제한적 허용, 전면 금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AI 칩,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정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도리언 트럼프 정부가 일단은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규칙, 새로운 룰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엊그제죠. 이제 어제 새벽에 종가 때는 3% 넘게 올랐고 오늘은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출 제한 조치가 풀리니까 규제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의 모습을 보면 이 새 규칙을 곧 내놓겠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통제 정책, 통제 그 어떤 조치는 해제됐다라는 이쪽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보다는 우리 시장은요. 새로운 규칙을 내놓겠다라고 한 이 후반부에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어제 삼성전자 보합권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도 썩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무거웠고요.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다라는 쪽보다는 불확실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시장에서는 반응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규칙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뭐 내용보다는 일단은 중동 쪽이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앞두고 나온 얘기이기도 해서 이게 마치 이제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 중동 국가들이랑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랑 뭐 여러 번 이렇게 만나면서 중국이랑 만나면서 뭐 달러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등 등등등 하여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간 기분이 나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몇 번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우디가 지금 페트로 달러 체제 즉 원유를 대부분 이 달러화로 결제하는 이 구조에서 미국에 반해서 완전히 돌아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을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도 방문을 한다니까 뭔가 좀 주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AI 반도체 칩을 중동 국가들이 좀 편안하게 그동안에 이런저런 규제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물을 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거는 중국이 결국은 타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이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한테 좀 불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모습을 좀 보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해외 수출 반도체 물량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칩 이 타깃이 확실해지고 더 규제가 강화된다고 그러면 중국 쪽에 대한 게 더 강화되는 쪽으로 새 규칙이 나온다고 그러면 특히 이제 저가 HBM을 대부분 중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타격이 입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어서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왠지 분위기가 썩 그렇게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좋을 것 같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온라인 기사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탑 기사와 연관되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HBM 못 믿겠다 내던진 외국인 하이닉스 베팅 이렇게 이틀 전인가요? AMD가 이 파운드리 삼성에다 맡기려 했던 파운드리를 너네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TSMC 쪽으로 돌리겠다라고는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요를 좀 잡았다라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죠. 삼성전자 쪽에. 근데 AMD의 이번 조치를 놓고 보면 지난번에 이제 구글도 그렇고 참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이 계속 문제입니다. 1분기 때까지 1분기 실적 때도 파운드리 부분은 적자가 좀 컸었고요. 자,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 삼성전자를 못 믿고 계속해서 다시 던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온라인 기사의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하이닉스 5,850억을 사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하이닉스였는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7,819억 원어치를 팔아서 외국인 순매도 또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순매수 1위도 반도체, 순매도 1위도 반도체 이런 좀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경쟁력 일단 현재로서는 뭐 글로벌하게 거의 뭐 독과점적인 위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차세대인 6세대 HBM4까지도 지금 12단짜리를 샘플까지 만들어서 고객사들이 지금 테스팅을 할 수 있게 한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직 못 간 길이죠. 삼성은 또 아직 여전히 5세대 HBM3E 8단도 그렇고 12단도 그렇고 아직 콜 테스트 통과 못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되겠지 하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뭐 믿지 않는 거죠.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는 HBM 좀 풀리면 퀀텀 점프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갖다가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MD든 뭐든 미국의 빅테크들 또 반도체 회사들이 이 파운드리를 삼성전자에 맡기던 것까지 이제 회수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이게 아무래도 좀 어렵죠.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돼 있고요. 일각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의 PBR이 0.94배, 반면에 하이닉스는 1.82배거든요. 딱 2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 측면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다 보니까 HBM 문제가 삼성전자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밑에 지하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확실한 하방이 잡혀 있는 거죠. 어찌든 HBM은 SK하이닉스가 최고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반등을 좀 잘 하고 이러는 건데 상방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새로운 반도체, 이 AI 반도체 이 규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아직 품목별 관세도 그렇고 아직은 좀 반도체를 호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그중에서 삼성전자는 이 HBM 문제가 계속 걸리고 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데일리 증권면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또 외국인 얘기 하나 더 하죠. 요거는 이제 이데일리의 유튜브 채널인 주토피아에서 또 다룬 기사이기도 한데요. 원화 강세가 돌아온 외국인. 예,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던 건 맞습니다. 그동안에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해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환차손을 안 입으려면 내가 투자하는 나라의 화폐가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차손을 안 입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1,460원, 70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 즉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한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환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미리 안고 그걸 알면서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환율이 중요한 건데 주식시장에서 그동안에 환율이 1,400원대 중반 이렇게 가다가 좀 1,400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보면 어제 코스피 1,155억 그다음에 전날에는 3,193억 이 거래일 연속 대략 한 5천억 가까이 외국인이 샀죠. 이렇게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한 게 그게 보니까 3월 말 이후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거의 한 달 반 가까이를 외국인들이 되게 매섭게 한국 시장에서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지난 7거래일 동안 1조 3천억 넘게 순매수 했다는 얘기고요. 코스피가 역시 이렇게 외국인들 사니까 2.2% 지난 7거래일 동안 올랐고요.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외국인들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계속 팔았죠. 9개월 연속.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장기간의 연속 순매도였는데 이 기간 또 외국인 지분율도 31%까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또 외국인들이 주로 팔고 있는 종목이 또 삼성전자라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뭐 꾸준히 사면서 또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렇게 이 지수 대형주들 반도체주들을 이렇게 계속 만약에 샀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뭐 2,400, 500이 아니라 사실은 2,600, 700, 700, 800 가야죠. 근데 지수에 어쨌든 2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한 삼성전자를 이렇게 뭐 외국인들이 팔아대고 주가가 떨어지니 지수가 올라갈 수 없는 것도 맞는 건데 어쨌든 외국인이 좀 다시 돌아오면서 지수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지금 환율이 어쨌든 떨어진 게 관세 리스크가 좀 줄어든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좀 둔화되면서 이 부분이 작용을 해서 환율이 좀 올라갔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아시아 통화들이 다 강세로 돌아서고 심지어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아시아 통화들을 뭐 절상하도록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도록 그래야지 달러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 봐서는 국내 입장만 놓고 보더라도 정책 불확실성이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1,300원대 후반이더라도 1,300원대 말 후반 쪽 이 부분에서 대략 좀 이제 이번 2분기에는 좀 안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SK텔레콤 얘기 좀 해보죠. 제목 보시면 위약금 면제 시 최대 월 500만 명 이탈 7조 원 손실 우려. 여기서 말하는 7조 원은 뭐 당장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제목은 SK텔레콤의 유영상 대표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SK텔레콤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 화두가 핵심이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객 정보 유출 쪽보다도요. 위약금 면제 이거를 SK텔레콤이 받아들이냐 마냐 이 문제에 사실은 더 방점이 좀 찍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도 연일 이 문제를 가지고 SK텔레콤을 좀 계속 좀 압박을 하죠. 이거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만 7만 명 정도 고객들이 이탈을 했다고 그러는데 월 500만 명 얘기가 나온 거는 위약금 면제를 해줬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제 유 대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번호 이동 위약금을 면제를 시행을 하면 한 달에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 지금 2,500만 명이니까 가입자가 5분의 1이 빠져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회사에 7조 원 정도의 손실이 3년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이 7조 원이라는 이 금액까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위약금 면제 못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한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제 또 오후에는 유 대표가 못한다라는 식으로 거의 뭐 확정지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좀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위약금 면제를 줬을 경우 현 경영진이 이제 나중에 업무상 배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주들이 고소를 하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야 니네가 경영진들이 위약금 면제를 해줘가지고 주가가 더 떨어져서 그리고 SK텔레콤의 실적이 더 나빠져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네가 업무상 배임한 거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마 현 경영진이 또 등기 이사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법적인 책임 지는 문제가 사실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여기다가 또 최태원 회장 사과하면서도 이 위약금 문제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좀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는 사실 SK텔레콤 조금 오르긴 했는데 SK텔레콤 주가가 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KT나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또 오르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시총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어설프게 처리를 해서 주가가 빠지고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거는 또 배임이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
시총이라는 건 물론 떨어졌다 올라갈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SK텔레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은요. 이동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뭐 점유율도 높고 가장 뭐 업력도 오래되고 가장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다라는 거가 완전히 지금 깡그리 무시되고 가장 뭐 좀 덩치답지 않게 큰 회사답지 않게 대기업답지 않은 그런 좀 모습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은 이게 단순히 이번에 이 문제 위약금 문제도 모든 걸 다 떠나서 이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지금 당장 뭐 한 달에 500만 명이 이탈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지금 2,500만 명의 SK텔레콤 고객 가운데 적어도 20-30%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점 장기간에 걸쳐서긴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좀 훼손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SK텔레콤 측에서 뭐 간과하지 않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